체리튼, 재수없어. 너 때문에 마을이 망할 거야, 이 괴물! 난 괴물 아니라고. 완전 시골이네. 숙소가 어디지? 지옥으로 가버려. 이 괴물! 재수없어. 너 때문에 마을이 망할 거야, 이 괴물! 나 괴물 같은 거 아니야. 또 집에서 기어 나왔구만. 저놈의 괴물 자식 언제쯤 사라지는 거야? 저기 무슨 일인가요? 저 괴물 눈에서 돌을 흘려요. 돌이요? 악마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눈에서 돌이 나와요? 저 괴물이 저주한 사람들은 전부 다 봉변을 당했어요. 제 엄마 아빠도 일찍 죽었다고요. 완전 괴물이라니까, 괴물. 악마 때문에 돌로 된 눈물을 흘리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괴물 아니라고. 진짜 돌로 된 눈물을 흘리잖아. 이 기분 나빠! 너무해. 뻔뻔한 것 좀 봐요. 괴물 자식이라니까요. 덱두, 저희랑 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게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인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괴롭히다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 돌은 이 괴물! 이게 무슨 소리지? 너 때문이라고. 이 괴물이! 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다쳤잖아. 얘네들이 뛰다가 또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네가 우리 애들한테 저주 걸었지? 제가 건 게 아니라 저 애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만하세요. 뭐야? 저는 의사입니다. 이 소녀는 저주에 걸린 게 아니에요. 의사? 저주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눈물의 정체는 천연 진주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눈에서 돌이나 수정을 흘리는 희귀 질환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악마의 저주가 아닌 희귀 질환에 걸렸던 거예요. 애먼 아이를 괴롭히는 건 그만두세요. 진주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럼 우리 애들은 왜 다쳤는데? 근데 요즘 천연 진주 값이 얼마더라? 얘! 우리가 널 너무 괴롭혔지? 미안하다. 우리는 네가 딱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화 안 낼 테니까. 눈물 한 번만 더 흘려볼래? 이봐요! 당신들은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악마라고 멸시하다가 바로 친한 척이라니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얘, 나랑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을래? 내가 널 보호해줄게. 네, 언니랑 갈래요. 그렇게 소녀는 저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진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얼굴의 난점 때문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드릴게요. 내 이름은 나잘란. 머리도 집안도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잘났다. 최근에 생긴 흠이 있다면 바로 얼굴에 난 점. 어쩐지 어제보다 더 커진 느낌이지만 여전히 내 얼굴은 잘생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역시 난 흠조차 완벽해. 내가 또 한아가씨의 마음을 훔쳐버렸군. 이래서 찰난 얼굴이라. 저기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번호 좀. 날 뭘로 보고 번호를 달라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생겨서. 이거 어쩌죠? 제 번호가 좀 비싼데. 얼마나 비싼데요? 커피 한 잔? 밥 한 끼? 그게 아이씨, 뭐라고 말해야 포기하지? 그냥 밥은 안 되고요. 한우 투뿔 스테이크 정도는 돼야. 좋아요. 한우 투뿔 스테이크 사드릴 테니까 번호 주세요. 뭐야 이 여자 왜 이렇게 끈적여? 생각해보니 어제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려서 고장났었네요. 죄송하지만 번호는 나중에. 그럼 어디 사는지라도. 네? 죄송한데 제가 집이 없어서요. 기다려요. 이 정도 도망쳤으면 못 따라오겠지?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여기라면 절대로 못 찾겠지?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저기
나이는 어떻게? 여기라면 이제 못 따라올 거야. 이게 뭐야? 내 얼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저기 저 사람 봐. 엄마, 저 아저씨 괴물같이 생겼어. 저 괴물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리 가. 괴물이야.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어머, 깨어나셨군요. 제 얼굴은 어떻게 됐죠? 당신의 얼굴은 무사히 치료가 끝났습니다. 피부 위의 종양은 전부 제거했어요. 아, 다행이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체리병원 피부과 원장 한피부입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의심했는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짜고짜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번호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큰일 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 살해하고 싶은데 선생님 번호를 좀... 어쩌죠? 제 번호는 좀 비싼데. 한우 투뿔 스테이크는 사주셔야 되거든요. 사드리겠습니다. 투뿔 스테이크에 커피까지. 그렇게 잘난 씨는 무사히 피부암도 없애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었죠. 그냥 점인 줄 알고 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도 갑자기 생겨난 수상한 점이 있다면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규리야, 민지야. 미안해. 이건 그러니까. 저게 남편? 오늘은 제 친구 남편의 엄청난 비밀을 말해드릴게요. 대학 동기인 미연이는 연예인 뺨치는 미모로 유명했어요. 미연이 쟤는 어쩜 볼 때마다 예뻐지냐. 저런 애들이 억대 자산가한테 시집 가더라. 부러워라. 누구랑 결혼할지 진짜 궁금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얘들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뭐? 결혼? 너 남자친구도 없었잖아. 대체 누구랑? 아주 잘생기고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자. 내가 하는 말이면 전부 들어주고 날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거든. 이 사람이 내 운명의 남자야. 야, 제대로 된 사람 맞아? 사기꾼 아니야? 아니야. 직업은? 나이는? 돈은 있대? 직업은 딱히 없고 나이는 나보다 연상이다. 돈도 별로.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고? 대체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해? 얘들아, 우리 여보 그런 사람 아니야. 웨딩업체 전화네? 네, 여보세요.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말려야지. 얘들아, 웨딩업체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자세한 건 다음에 말해줄게. 결혼식 예약하러 가나봐. 야, 미연이 뒤를 밟자. 어차피 웨딩업체를 혼자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어떤 사람인지만 보고 오자. 그래, 이건 다 미연이를 위해서니까. 그렇게 저희는 미연이 뒤를 따라갔죠. 제 남편이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서요. 안 보여. 저 화분 뭐야? 좀 더 숙여봐. 나 안 보여. 야, 밀지 마. 넘어져. 응? 규리야, 민지야. 미안해. 이건 그러니까. 저게 남편? 그냥 인형이잖아. 얘들아, 이건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지? 진짜 남편은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아니, 이 베기가 내 남편 맞아. 뭐? 사실 대학에 다니면서 인간관계에 너무 지쳤었어. 남자들은 내 외모만 보고 여자들은 날 여우라고 뒷담하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넌 응?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난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타케야쿤만이 날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줬어. 그래서 이 타케야쿤과 결혼을 결심한 거야. 말도 못하는 베개 인형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아니야, 말할 수 있어. 난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네 옆에 있을게. 그래도 말은 하네. 심지어 목소리도 좋아. 아무튼 그래도 살아있지도 않은 거랑. 야, 김민지. 하지만 난 타케야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타케야쿤 때문이라고.
미연아, 우린 네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미안해. 우리가 너무 소홀했지. 아니야 얘들아, 대신 내 결혼식에 너희들이 와주면 좋겠어. 당연하지. 내가 소리도 데려갈게. 그래. 부케 받을 사람도 데려올게. 그렇게 미연이는 모두의 축하 속에 좋아하는 캐릭터와 결혼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나도 50살까지 결혼 못하면 캐릭터랑 결혼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깔짱 생리대 때문에 고민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외동인 전 8살 때부터 빨래며 청소며 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리를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헉! 이게 뭐야? 피잖아! 어떡해! 처음엔 당황해서 어떨 줄 몰랐죠. 거기 누구니? 아직도 수업 안 들어갔어? 많이 놀랐지? 이건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주는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행히 보건 선생님의 도움으로 첫 생리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그 후 혼자 생리대를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생리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5만 원? 형편도 어려운데 힘들게 일하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친구들한테 빌리자니 눈치 보이고. 너 왜 맨날 두고 오냐? 그니까 좀 챙겨. 아하하, 에휴, 어떡하지? 이제 생리대 없는데. 아, 그래. 깔창이라면. 전 생리하는 날이면 깔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나 생리대 좀 갈고 올게. 그래. 희연이 쟤는 맨날 검정 봉투 들고 가네. 혹시 우리 몰래 뭐 먹는 거 아니야? 헐, 야 쫓아가. 김희연 딱 걸렸어. 뭐? 먹을 거 내놔. 안 돼. 보지 마. 이건 너네 최악이야! 친구들한테 깔짱 생리대를 들키고 너무 창피해서 며칠간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희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너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희연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친구들이 저한테 준 건 생리대가 잔뜩 들어있는 꾸러미였어요. 우린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희연아. 얘들아, 전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고마워. 자상한 친구들 덕분에 우정도 단단해지고 저는 더 이상 깔창 생리대를 쓰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시간을 되돌린 소녀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재아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힘든 사정 때문에 14살에 지방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세상에, 어서 들어오렴. 여기가 이제부터 네가 지낼 곳이란다. 우와. 원장님은 재아가 그동안 학교를 못 다닌 걸 알고 걱정했지만 재아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예상과 달리 재아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몇 년 만에 초중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가볍게 패스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천재소녀라며 칭찬했죠. 그 후 재아는 유명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고 전교 회장까지 돼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 도서관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그 후 돌연 재아는 사라졌습니다. 저희 애가 사라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찾고 있습니다. 하필 강도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라져서. 네? 재아가 사라지기 얼마 전 주변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가출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재아는 여기서 잘 지냈다고요. 하지만 재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김재하 양 실종 사건은 가출로 결론 내리려 합니다. 가출이란 말에 사람들은 경찰을 비난했죠. 전 국민이 김재하 양을 찾아달라 국민청원을 올렸고 결국 경찰은 다시 재아를 찾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응? 여보세요? 김재하 양 사건 맡고 계시는 형사님이죠? 네, 그런데요. 수사를 당장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전 재하 아빠입니다. 그 애는 제가 보고 있으니 이제 거기로 갈 일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보쇼! 재아는 고아여서 부모님이 없었기에 경찰은 의문의 전화를 위치 추적했고 마침내 재아가 있는 장소를 찾아냈죠. 응?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넌 김재하? 누구야? 당신 뭐야? 재하야, 일로 와. 넌 이제 안전해. 네? 왜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야? 당장 안 나가? 아!
이거 놔! 지방 경찰서 형사입니다. 김재하 양을 납치한 혐의로 서해 가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쟨 내 딸입니다. 김재하가 아니라 이허영이라고요. 예? 아빠! 이게 무슨... 사실 김재하의 진짜 이름은 이허영이었던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심지어 나이도 18살이 아니라 22살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 허영이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의대를 갈 성적이 안 나와서 성적표를 조작해 부모님을 속였고 친구한테 아빠가 의사고 남친은 재벌이라 거짓말하며 허세를 부렸죠.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들통났고 야, 의사 아빠랑 재벌 남친 다 구라라며? 이허영 부모한테 거짓말을 쳐? 허영이는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면 좋을 텐데. 그래, 리셋하는 거야. 위기에 몰린 허영은 인생을 리셋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엔 18살이라 아직 지문 등록을 하기 전이었고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가 고아인 척하며 보육원에 들어갔죠. 인생 2회차 재하로서의 삶은 완벽했지만 허영은 자신이 진짜 천재가 아니어서 여전히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왔고 가상의 인물인 재하가 지문 등록을 하기 전에 다시 이허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경찰은 학교와 보육원에 사기를 친 허영 양을 사기 공갈죄로 구속하려 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끼친 데 없어 하지 못했죠. 하지만 허영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고 그 후 심각한 허언증과 리셋 증후군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하네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죠. 남을 속이면서 사느니 떳떳한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결혼할까? 응, 하자. 오늘은 한 사람에게 2번 청혼을 받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6년 된 주부인데요. 저와 제 남편은 죽이 잘 맞는 인꼬 부부였죠. 우린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등록하려고 했는데? 등록은 아까 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 정말... 아빠 왜 그래? 당신은 단순히 기억력이 안 좋아진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어? 잘 잤어 여보. 으아!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뭐? 나야 당신 아내. 왜 이러는 건데 대체?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고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갔죠. 그런데 네? 알츠하이머요?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기억에 관련된 부분에 크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남편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기억나? 아니요. 근데 엄청 맛있네요. 치, 내가 당신한테 자주 해주던 요리잖아. 하지만 남편의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뭐야? 내가 왜 밥을 먹고 있지? 여보, 그럴수록 전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이 노래 좋아했던 건 기억해? 자주 흥얼거렸지. 당신 혹시 뭔가 기억났어?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 나도 기억해? 아니, 아, 그런데 이건 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뭐? 그냥 당신을 보면 계속 그리운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억 못하는 게 싫어.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응. 남편 제게 2번째 청혼을 했어요. 그 후 저희만의 결혼식을 준비했고. 엄마, 준비 다 됐어? 아빠도 곧 올 거야. 응, 다 됐어. 와, 엄마 너무 예뻐. 누구 엄마인지 모르겠네. 고마워 딸. 아빠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빠 왔나 보다. 준비 다 됐어? 많이 이상해? 아니, 너무 예쁘다. 혜영아. 뭐라고? 방금 내 이름 부른 거야? 응. 남편이 제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기적적으로 잠시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당신 나 기억난 거지, 그치? 우리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네. 맞지? 맞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고마워. 저희는 그날 잊을 수 없는 2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그의 병은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제가 아내라는 건 절대 잊지 않았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2번이나 결혼했으니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 일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희소병을 가진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뤄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희소병을 가지고 태어난 지아라고 합니다. 제가 아기 일적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고 선생님, 저희의 피부가 대체 왜 이러죠? 아무래도 따님은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희귀한 유전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유전성 질환이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고 민감해져서 가벼운 외상으로도 물집과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완치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여보, 그래도 난 지아 포기 못해. 꼭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거야. 나도. 다른 애들과 차별 없이 대해준 부모님 덕분에 전 씩씩하게 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빨리 와. 기다려. 괜찮아? 지아야, 너 팔이. 혹여 나무 때문에 피부가 다칠까봐 숲 같은 야외에서 놀 수 없었고 너무 끈적끈적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물집이 덜 생겨. 매일 오일과 바디크림을 몸에 바르고 항상 붕대를 감았습니다. 가장 많이 마찰을 받은 손은 심한 위축이 일어나 거의 손상되어 버렸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곧 꿈이 생겼는데 지아야, 이거 봤어? 응?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였어요. 요즘 뜨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 유명해. 알비노인데도 극복하고 모델이 된 거래.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전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화장도 연습하면서 SNS에 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찍는다. 떨린다.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하지만 피부가 왜 저래? 와, 징그러워. 보기 흉하다. 무슨 자신감으로 올리지? 다들 말이 심하네. 저런 꼴인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흉하다고? 지아야. 사람들은 제 사진을 보고 외모를 비난하거나 동정하고 있었어요. 큰 충격을 받고 좌절한 전 이대로 꿈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냥 쥐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아야. 응?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다르면 좀 어때? 넌 이걸로 주눅들애 아니잖아. 다들 나 다시 해볼게.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덕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사진을 올렸고 계속 도전하는 저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은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져요. 저도 수포성 표리박리증인데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진도 대박. 너무 예뻐요. 그렇게 저는 점차 유명해져 잡지와 TV 프로에도 출연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프로모델로 데뷔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삶의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이 얘기는 브라질에서 있었던 한 여성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역시 외관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병에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는 모습이 멋지네요. 오늘은 짜장면 한 그릇으로 어린 남매를 울린 손님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규리 언니의 친구인 백호 오빠는 평상시에도 보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착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호 오빠는 점심 약속으로 중국집에 가기로 했어요. 정령이 형. 야, 맛있는 거 사준다더니 동네 중국집에서 보자고 하냐? 에이, 우리한텐 추억의 장소잖아. 주장 누나랑 현무 형은? 주장 누나는 디자일로 바쁘고 현무 형은 이벤트 진행하러 갔어.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칠리새우잖아. 야, 너 오늘 무리 좀 했다. 많이 먹어. 오늘 내 첫 월급 날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얼른 먹어. 짜장면 불겠다. 맛있어? 천천히 먹어. 응, 누나. 여기 짜장면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배불러서 괜찮아. 배부르다. 와, 생일로 짜장면 한 그릇만 주는 거 실화냐? 심지어 동생은 지 혼자만 먹네. 형, 안 되겠다. 우리가 손 좀 봐주자. 기다려봐. 내가 나가서 준비 좀 해올게. 저희는 탕수육 시킨 적 없는데요. 여기 옆 테이블에서 주신 거란다. 얘들아, 마음껏 먹으렴.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 감사. 응?
생일날 이게 빠질 수 없지. 생일 케이크야! 누나, 먹을 게 엄청 많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사실 저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셋이 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외식은 생일에나 가능했죠. 작년에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겨우 짜장면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오빠들 덕에 동생이 최고의 생일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늘 배고파했어. 청룡이 형이 힘들게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해서 번 돈으로 여기서 나한테 짜장면을 사줬었거든. 너희들을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저는 군만두 시킨 적 없는데요. 이렇게 친절을 베푼 손님들 덕에 남매는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남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있나요?